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람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사흘 연속 내리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엿새 만에 2,0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0.9% 하락하면서 1,980선에 마감됐는데요. 국제유가 간밤에 내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제는 세계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쳐 있습니다. 가정 경제도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똑부러지게 살림을 잘 꾸려나가는 노하우가 중요하겠죠. 오늘 대박플러스에서 재테크 노하우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고3 수험생을 포함해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 맞춤 재테크 전략을 세워드리니까요. 오늘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YG인베스트 심규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잠시 후 고수들의 투자 비법 시간을 통해서 심규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만나보겠습니다. 시장 흐름 속 목적 자금 운용 전략의 1인자,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재테크 전략을 제시한다. 심규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심규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강의 함께 들으시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궁금한 점 생기시면 또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또 여러 전문가분들이 댓글로 답변해 주시니까요. 공부하실 때는 와그라글 게시판 활용해 보시고요. 센티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샘플러스 증권 전문가 방송도 투자하실 때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시청자 퀴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한 분씩 그리고 매주 5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당첨자께는 이선규 팀장이 책입니다. 시장을 읽는 기술책을 보내드리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문제 공개합니다. 바로 이 문제인데요.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적립하는 투자 형태는 무엇일까요? 1번 자유적립식 투자, 2번 정기적금, 3번 거치식 투자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정답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아직 정답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오늘 강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쉽게 또 정답을 알아내실 수 있으시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심규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고3 수험생을 둔 이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재테크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고3 수험생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3명의 딸이 있는데요. 첫째가 고3, 둘째는 중3, 막내는 7살입니다. 남편은 대기업 현장직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연봉이 평균적으로 7천만 원 정도 되지만 일에 따라 들쑥날쑥하다 보니 월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 새 자녀를 양육해야 하니 살림이 여유롭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저희 집 재정 형편을 말씀드리자면 남편의 월급이 이번 달의 경우 약 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일이 적을 땐 300만 원 정도여서 차이가 큽니다. 2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보너스를 생각하며 살림을 꾸려가고 있죠.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3억 2천가량의 40평대 아파트인데요. 2006년 입주 당시 1억 5천 정도 있던 대출을 퇴직금 정산 등으로 해서 거의 다 갚았고요. 현재 2천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세금 포함한 생활비는 100만 원가량 되고요. 교육비는 첫째의 경우 다른 집에 비해 사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3개월에 한 번 정도 내는 비용과 식대비만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건 남편의 회사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둘째가 학습지 등으로 15만 원, 유치원에 다니는 막내는 셋째다 보니 10만 원 정도의 보조를 받아서 1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발레 등을 가르칠 계획이라 12만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저희 부부와 아이들 보험이 있는데요. 아이들 건강보험이 5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남편과 저는 연금보험 25만 원씩 50만 원이 들어갑니다. 3만 원 정도 나가는 암보험도 있고요. 여기에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연금 25만 원과 장기 주택보금 60만 원 등이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또 차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유지비도 들어갑니다. 첫째나 둘째의 경우 남편이 향후 10년 정도 직장을 더 다닐 수 있다고 가정할 때 학비 등을 보조받을 수 있어서 등록금 같은 건 걱정이 덜 됩니다만 막내의 경우 남편의 퇴직 후 대학 진학 등을 하게 될 테니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렇다 보니 많이 모아두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네요. 저희 가족을 위한 재테크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이렇게 사연이 왔는데요. 대표님, 이 부부에게 적절한 재테크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뭐 상당히 네. 대기업을 다니시는 그러한 분이기 네.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수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네. 평균치보다 좀 많은 그런 액수라고 하겠지만 역시나 자녀분들이 좀 많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빠듯한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따라서 정확하게 어떠한 점이 고쳐야 될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네. 어떠한 목표를 세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역시나 뭐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지금 이 사연을 주신 부부의 그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남편분께서 월 한 500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 한 연봉이 7천만 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500에서 한 600만 원 정도의 매달 월 수입이 고정적이진 않지만은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부인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언급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전업주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자가적으로 지금 현재 3억 2천 정도의 시세를 갖고 있고 한 2천만 원 대출, 물론 뭐 2천만 원 상당히 좀 큰 금액이지만은 사실 지금의 이 재정 상태에 따라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현재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정기 적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녀 건강보험에서 한 50만 원 정도의 지출이 현재 발생이 되고 있고, 연금에 대한 부분이 남편과 부인 총 한 50만 원 정도, 그리고 이 좀 특이한 것이 장기 주택 부금에 대해서 이제 60만 원을 현재 납입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특이하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현금성 자산은 아무래도 그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것을 아마 갚는 그러한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현금성 자산이 없다라고 좀 밝혀주신 것 같으시고,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5식구인데도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00만 원 정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좀 알뜰하게 현재 가정생활이 이루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또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뭐 50만 원 정도, 뭐 향후 지금 반려라든가 이런 거 지출 계획 예정이지만은 정확하게는 한 50만 원 정도로 현재는 생각하시면서 재테크 전략을 한번 세워드리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그렇다면은 이 가정에 대해서 네. 어떠한 목표를 갖고 이제 앞으로 재테크를 해야 되냐라고 정리를 해보면은 역시나 가장 첫 번째는 일정치 않다라는 그러한 수입적인 측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네. 좀 더 안정적으로 굴리시는 거에 대한 저축 플랜을 세워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첫째와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큰 걱정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차원에서 복리 후생 개념으로서 뭐 자녀들에 대해서 그 회사를 다니는 기간 동안에는 아마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셋째의 교육 자금에 대해서만 좀 플랜을 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네. 세 번째, 역시나 뭐 가족 위험 보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는데, 뒤에 뭐 말씀드리겠지만은 상당히 좀 금액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줄이시는 전략, 그리고 어떠한 그 보장 상품을 선택하실 때 어떠한 기준으로 좀 실생활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노후 준비에 대한 플랜 역시나 뭐 빠질 수 없는 그러한 플랜이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현금성 자산이 없다라는 점 감안하셔갖고 종잣돈을 마련하는 그러한 플랜, 즉 자녀들의 이제 앞으로 뭐 대학 등록금 마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네. 또한 그 자녀 세 분이기 때문에 결혼 자금, 결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종잣돈 마련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기면서 재테크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부의 경우 5식구가 살기에 뭐 넉넉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수입이 적지는 않은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월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점, 들쭉날쭉하다는 점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꼽아주셨던 대로 우선적일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뭐 사실 일정이 월급이 그리고 네. 들어오는 수입이 일정치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잘못 이 재테크 전략을 운영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철저하게 대비하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먼저 해야 되실 것은 역시나 가족 구성원 간의 매달 생활비를 예. 파악을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어느 정도 소규모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뭐 일정하게 대략적으로 좀 비슷하게 어느 정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 그리고 부인분 그리고 고등학생, 중학생 또 이제 초등학교를 앞두고 있는 자녀를 지금 자녀가 지금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각 구성원 간에 정확하게 5구성원 간에 어떠한 생활비가 나가고 또 어떠한 지출이 나가고 어떻게 자금을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지 매달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계속적으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전반적으로 한 가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좀 식구가 많고 또 식구 개개인마다 환경이 다른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뭉뚱그려서 체크를 하시는 것보다는 각 구성원마다 매달 한 달에 그 정확한 생활비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우선은 구성원 5명의 고정비와 변동비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각 항목, 각 명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철저하게 나누시는 그런 전략으로서 한눈에 그리고 보다 쉽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한 이렇게 자녀가 많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성장을 하고 또 학년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변동비라든가 고정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달 혹은 매년마다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전략으로서 꼼꼼하게 지출 내역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이 만약에 됐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뭐 방송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비상자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제는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의 비상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 현재 월 수입이 정확하게 일정치 않은 그러한 가정에 대해서는 우선은 보통 6개월적인 그러한 자금보다는 한 달에서 2달치를 더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게, 역시나 수입이 고정치 않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써야 할 돈이 만약에 바닥이 난다고 한다면은, 사실 또 바닥이 난 경우에 만약 그 달이 돈이 적게 들어오는 달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불안감이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아까는 한 2달 정도 보너스가 들어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비상자금은 좀 더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은 그러한 투자 전략으로서 6개월이 아닌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비상자금을 확보해 놓으신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어느 정도는 확보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자금이 크시고 고정비 같은 경우 크기 때문에 7에서 8개월 정도의 고정비를 만약에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CML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래도 수익률이 좀 더 높을 수 있는,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 현금성이 좋은 뭐 RP라든가 그리고 MMDA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MMDA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차등 금리를 준다라는 점,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자를 더 많이 준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RP 또한 역시나 다른 금융 단기 상품 대비해서 상당히 유동성적인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은 금리적인 측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1,000만 원 단위가 넘어가는 그러한 비상 자금을 확보하는 가정에 있어서는 역시나 CMA나 CMA나 그리고 MMF보다는 역시나 RP나 MMDA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이 가정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단기 상품 중에서도 고금리 상품을 좀 더 권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정하지 않은 수입에 대한 대책을 먼저 살펴봤는데, 뭐 사연에서도 이미 들어봤듯이 남편분이 퇴직한 이후에 대학에 입학하게 될 막내딸에 대한 자금이나 아니면 자녀들의 결혼 자금, 노후 대책 등 다양한 자금들이 필요할 텐데,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또 일목요연하게 플랜을 세워볼까요? 네, 우선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나 종잣돈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어느 정도 이제 커갖고 또 가정도 좀 기반이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종잣돈, 어느 정도 현금성 자산이라든가 그리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지만이 좀 더 안정화된 그런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집만 있다고 해서 안정화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선은 좀 그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일정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적은 편은 아니시기 때문에 네. 종잣돈 마련에 대한 플랜을 먼저 설정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종잣돈 마련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까지는 뭐 적립식 뭐 정기 적금이라든가 그리고 매달 일정하게 납입되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월 수입이 일정치 않다는 점에 좀 더 착안하신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매달 일정하게 약속을 해서 금액이 지출되는 그런 상품보다는 조금은 자율적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저축하시는 그러한 플랜의 상품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소한의 매달 들어오는 수입,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그러한 매달 수입이 사실 고정비로 충당하기도 상당히 좀 힘듭니다. 아무래도 뭐 생활비 상당히 좀 저렴하게 그리고 알뜰하게 네.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은 뭐 교육 자금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으로 리스크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고정비 충당으로서 그 돈도 빠듯하기 때문에 우선은 최대한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매달 적립식보다는 자유적립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역시나 뭐 말 그대로입니다. 개인이 알아서 계속적으로 언제든지 돈이 생길 때마다 적립이 가능한 그런 상품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자유적립식 상품이기 때문에 매달 만약에 뭐 100만 원씩 매달 나가는 돈이 매달 나가야 되는데 이번 달 상당히 좀 빠듯해 갖고 만약에 9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10만 원을 못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약속을 한 정기 적금이라든가 일정하게 내야 되는 약정이 된 그러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은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좀 가입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뭐 상품마다 특징은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약속한 매달 들어온다라는 그러한 상품보다는 사실 금리가 조금 낮습니다. 이자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낮지만은 역시나 말씀드렸던 매달 일정치 않은 수입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은 내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피해 금액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금리적인 차이보다는 현금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자유적립식으로 하셔야 되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십니다. 사실 정식 투자, 뭐 특히나 적립식 펀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매달 납입을 하게 되면은 코스트 레버리지 효과, 네. 주가라든가 어떠한 상품의 수익률이 변동을 하면서 나중에는 오히려 더 낮아지는,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뭐 2달이라든가 3달씩 늘게 되면은 사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시간적인 걸 계산을 했을 때 좀 더 길게 놓고 간다고 한다면은 한 달이든 뭐 2달이든 뭐 3달이든 일정하게만 계속적으로 같은 상품 그리고 같은 주식에 적립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길게 놓고 봤을 때에는 코스트 레버리지 효과는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자유적립식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자유라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자유가 뒷받침된다는 것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뭐 이러한 상품을 가입할 때에는 그래 매달 하지는 못하더라도 뭐 보너스 들어오는 두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적립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사실 현실적으로 만약에 뭐 어떠한 뭐 일이 생기거나 이렇게 혹은 뭐 까먹거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매달 혹은 2달에 한 번씩 적립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간단하게 생활 팁을 드린다면은 자유적립식이지만은 확실하게 일정 기간을 두고 2달이면 2달, 3달이면 2달, 3달이면 3달 확실하게 좀 강제성을 띄우는 것이 좋은데, 뭐 강제성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혹은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뭐 몇 달에 한 번씩 꼭 이 금액을 넣어야 되니까 조금 상기시켜 달라라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주변에 가까운 금융기관을 찾아가셔갖고 뭐 가깝게 지내는 그러한 금융회사 직원분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상품을 2달에 한 번 혹은 3달에 한 번씩 적립을 할 테니까 뭐 나에게 다시 한번 그 기간마다 연락을 달라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금융기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리스트를 정리를 하고 또 매일 체크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가 가능하실 겁니다. 따라서 잘 아시고 계시는 금융기관의 사람에게 뭐 이러한 점을 얘기해 준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분들도 연락이 가고 다시 한번 상기가 되는 그런 모습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적립식을 확실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자유보다는 강제성을 조금 겸비하자. 따라서 강제성을 겸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셔도 좋으시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종잣돈 마련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뭐 어느 정도로 좀 여유가 있으신 그러한 집안이기 때문에 우선은 역시나 증권 저축에 대한 플랜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유적립식 그렇게 많은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다. 적금과 그리고 펀드 정도가 자유적립식으로 가능하고 뭐 역시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또 사고 팔 수가 있는 그러한 상품이기 때문에 우선은 뭐 적립식 펀드라든가 그리고 정기 적금이 아닌 자유식 펀드 뭐 이런 것보다는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증권 저축에 대한 플랜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뭐 똑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권 저축에 있어서는 테마주 뭐 이런 거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고 먼 미래를 받아보는 그러한 투자이기 때문에 우량주와 그리고 대형주, 그룹주 중심의 지속적인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신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시장 대비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종목군 중에서는 뭐 어떤 종목군도 있는 것이 바로 배당주입니다. 여기에는 안 써 있지만은 뭐 이러한 증권 저축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고 한다면은 시장 대비해서도 수익률이 좋고 또 매달 현금성 자산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우량주, 대형주, 그룹주 모두 다 좋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 배당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고배당 관련주에 대해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그냥 조금씩 뭐 시세 차익을 노리신다 이렇게 개념을 하시는 게 아니고 좋은 배당 종목을 사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운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멀리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플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그 증권 저축 무조건 주식을 사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저축 가능 금액이 상당히 좀 매달 들어오는 금액 대비해서는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달 만약에 보너스가 들어오고 더 성과가 좋다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보내주신 사연을 비추어 봤을 때에는 뭐 월 1,000만 원 가까운 또 그런 수입도 가능한 달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목돈이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 금방 이 증권 저축을 통해서 목돈에 대한 플랜을 세우셔야 되는데 증권 저축으로 만약에 목돈이 생겼다. 뭐 목표는 시청자님께서 그리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세우는 거겠지만은 만약에 뭐 5천만 원의 목돈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이 목돈을 계속 증권 저축에 납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증권 저축, 뭐 우량주나 대형주, 뭐 배당주 말씀드렸지만은 역시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5천만 원 아니면은 뭐 개인에 따라서 1억 정도를 목표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 금액이 되는 순간에는 정확하게 욕심내시지 마시고 채권이라든가 ELS 쪽으로 좀 관심을 다변화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월 지급식 채권 뭐 계속적으로 요즘에 선전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증권사라든가 금융기관에서 현재 월 지급식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상당히 좀 강화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혜택도 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선은 목돈 만약에 1억이 됐을 경우에는 채권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략적으로 물론 상품마다 좀 특징은 있겠지만은 1억 정도 만약에 월 지급식 상품으로 낸다라고 한다면은 매달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의 그래도 월 수입은 좀 챙길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에 고이자 채권으로 하시게 되시면은 이거보다도 더 높은 한 60만 원대 매달 현금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선 목돈이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채권으로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교체하시는 전략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왜 지금 당장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라고는 사실 목돈이 생기게 되시면은 만약에 뭐 우리가 생각한 증권 저축이 예상보다도 좀 잘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욕심내시면서 더 끌고 목돈을 계속적으로 증권 쪽으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목표를 세우고 확실하게 잘 돼서 빨리 가든 아니면 늦게 가든 정확하게 내가 설정한 목표 금액에 도달했을 때에는 과감하게 빼셔갖고 다른 성격, 그리고 이자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교체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뭐 성격에 따라서는 채권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는 또 ELS 상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효율 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주가 지수 그리고 특히나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감이
큰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원금 보장형 ELS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이자는 낮을 수 있겠지만은 내 원금 확실하게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원금 보장 ELS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목돈 마련 시 이러한 플랜 그리고 정확한 원칙을 세우는 그러한 재테크 전략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종잣돈 마련에 대해서 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종잣돈 마련이 뭐 어떠한 그 재테크 수단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세 자녀에 대한 부분 자녀 결혼 자금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사연에는 정확하게 그 자녀가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는 좀 안 나온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어쨌든 세 자녀에 대한 결혼 자금 비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담가고 또 금액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도 그리고 뭐 미래 그 돈의 가치를 환산한다고 한다면은 더욱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목돈 관리를 잘 하셔야지만이 뭐 나중에 노후 자금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이렇게 자녀 결혼 자금을 보다 더 안정하고 그리고 좀 풍족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잣돈 마련 및 목돈 운영에 있어서 중요성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서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내 자녀의 10년 뒤, 15년 뒤의 행복을 위한 자금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더욱더 안정화된 그런 투자 전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종잣돈 마련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되새김질 한번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상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이 가정이 상당히 좀 특이한 것이 바로 네. 청약 부금을 좀 많은 금액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60만 원 정도. 네, 우선은 사실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만약에 제가 얘기를 나눈 건 알겠지만은 주택 청약 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달 5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60만 원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최고 높은 금액을 아마 매달 지불하시는 것 같으시고 청약 부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역시나 일정 기간을 납입하게 되면은 85제곱미터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의 청약권이 부여되는 것을 주택 청약 부금이라고 하고 이거의 가장 큰 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크게 대출에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부금이라는 것이 대출과 관련된 그러한 용어이기 때문에 주택 구입 자금과 당첨 후 주택 입주 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청약 부금의 최대 장점이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만능통장이지만은 부금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고 또 전용 면적에 대한 그런 부분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청약 예금으로도 변경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점 물론 자녀들이 어떻게 그 자녀에 대해서 집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우선은 청약 부금에 대해서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하시면서 우선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에게 집 장만을 어떻게 해줄 건지 아니면 해주지 않을 건지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울산 지역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울산 지역이라든가 혹은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서울 지역뿐만이 아니고 지방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선은 주변 아파트 및 주택 공급 상태 추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지금 부동산 어디 지역이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 어디 지역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역시나 가장 잘 아시는 것은 본인입니다. 본인 주변에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시라든가 도, 구에서 어떻게 이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향후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망이 나오고 예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주변 즉 내가 살고 있고 혹은 자녀가 만약에 지금은 어차피 여기서는 사연에서는 학생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어떠한 지역으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겠지만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자녀분이 뭐 결혼을 앞두고 있고 혹은 결혼 이후에 어디 특정한 지역을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쪽 지역의 지금 부동산 추이를 조금 보시면서 공급이 과잉이 되는지 아니면은 공급이 부족한지 그리고 수요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는지 아니면 수요층이 빠져나가는 구조를 가졌는지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는 좀 발품을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물론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부동산 시세 그리고 부동산의 현장을 가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귀찮으시더라도 주변 시세 및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발품을 파시는 전략 꼭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발품을 파시는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돈이 현재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 해약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투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청약 부금을 지금 뭐 60만 원씩 50만 원 이상 상당히 많은 금액을 넣으실 필요는 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뭐 어느 정도 크게 만약에 좀 그 메리트가 없다라고 느끼시게 되신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좀 해약을 권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아보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확정 지었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저희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다시 올려주신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생각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역시나 왜 그러면은 중장기적인 관점 매달 60만 원이라는 돈 차곡차곡 쌓았고 또 시간적인 복리 효과를 따진다고 한다면은 더 높은 수익률 거둘 수 있는 투자 전략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있어서는 조금은 개인적으로 우선은 해약을 권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에 또 알아보셔야 될 것이 바로 자녀 교육 자금입니다. 사실 사연에서는 셋째, 지금 첫째와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기업에서 지금 다니고 계시는 기업에서 복리후생을 받으시면서 아마 걱정이 없으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셋째에 대한 그러한 자녀 교육 자금에 대한 플랜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먼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뭐 크게 자신의 직장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이 가능한 그 직장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는 동안에는 뭐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을 해주고 또 어떠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만 지원해주고 또 어떠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아주 저금리로 해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특성을 고려해갖고 역시나 교육자금에 대한 플랜을 짜셔야 된다는 점 전반적인 가정에 있어서 꼭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이 가정 역시나 셋째 지금 나이가 한 7살, 8살 정도로 저희 쪽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지금 직장 생활을 계속적으로 만약에 최소한 5년 이상 하신다고 한다면은 뭐 중고등학교 정도까지는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을 만약에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기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10년 이상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인 만큼 역시나 중장기적인 상품 뭐 이제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수수료가 어떤 것이 싸고 또 어떤 것이 비싼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은 중장기적으로 뭐 변액이라든가 이런 상품 쪽 수수료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적립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 쪽으로 알아보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우선은 그렇다면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물론 대학 등록금을 얼마나 생각하실지 그리고 10년 있다가 대학 등록금이 얼마로 진짜 오를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예측이 어렵습니다. 사실 가장 물가 상승률보다도 더 높게 올라가는 것이 뭐 대학 등록금이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우선은 지금 대학 등록금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조금은 좀 여유를 갖고 그리고 높게 잡으신 다음에 그 금액을 산정하신 다음에 납입 금액을 설정하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매달 얼마를 납입을 해서 얼마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내가 얼마가 필요하고 이 얼마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먼저 바꿔서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좋기 때문에 우선은 대학 등록금 셋째가 얼마 나올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금액을 매달 10년으로 할지 13년으로 할지 생각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 정식 금액을 설정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뭐 역시나 지금 뭐 고등학교, 고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자녀가 있기 때문에 뭐 청소년이라든가 그리고 유아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경제 개념 교육을 위한 준비, 그리고 역시나 저축의 필요성을 느끼시면서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역시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챙기시는 전략으로서 재테크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돈을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 결혼 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렸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가정의 경우 가족들을 위한 보험이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잘 모르시고 불필요하게 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건강보험도 그렇고 부부의 연금보험이나 암보험까지 좀 깔끔하게 정리가 필요할 것 네. 같아요. 네, 우선은 가족 위험 보장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역시나 이 가정도 상당히 좀 불필요하게 좀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나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뭐 증권 분석을 한번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증권 분석이 만약에 끝났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한다면은, 네. 지금 이 가정적인 그 사연을 보내주신 가정만 딱 놓고 봤을 때에는 줄일 수 있는 보장성 보험료는 좀 줄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까 예. 사연에서 아이들 이름으로, 새 자녀 이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강보험이 사실 50만 원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나이대를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5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자녀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보험료 아무리 최대한 보장을 늘린다라고 해도 50만 원은 안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증권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점이 중복이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점이 잘못 지출이 되는지 조금 파악하시는 것이 먼저 첫 번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입 설계서라고 한다면 가입 설계서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보험을 만약에 가입하실 때에는 이런 가입 설계서를 받는 것이 당연한 원칙인데, 만약에 없으시다라고 하시더라도 뭐 담당 그 설계사라든가 아니면 혹은 만약에 담당 설계사가 그 일을 그만뒀다라고 한다면은 그 보험 가입하신 보험 회사에 전화하시게 되신다면은 이 가입 설계서 및 여러 가지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제가 여태까지 상담을 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시는 걸 봤을 때에는 뭐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가장 많이 잘못 투자를 하시고 잘못 선택을 하신 게 바로 보험료에, 적립보험료에 대한 금액을 잘못 생각을 하셔가지고 적립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적립보험료라는 것은 우선은 뭐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보험을 계속적으로 만약에 돈을 내면서 유지를 하는데 예.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이 적립보험금에서 말 그대로 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예치를 해놓고 만약의 상태에 대비해서 말 그대로 적립을 해놓는 그러한 그 보험료가 바로 적립보험료인데, 적립보험료, 우선은 딱 말만 들었을 때는 우선은 저축으로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립. 만약에 어떠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적립보험료를 높게 해서 많이 내면은 나중에 환급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저축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잘못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적립보험금은 저축이 아니고 그냥 위험성을 어느 정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보험사가 계약자라든가 그리고 돈을 납입하는 사람이 돈을 못 낼 경우에 대비해서 적립을 해놓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저축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뭐 금액마다 틀리겠지만은 만약에 뭐 실비보험 기준으로 뭐 5천 원의 적립보험료가 최저다라고 한다는데, 어떤 분은 뭐 5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수수료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보험의 최저 적립보험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시고 그 보험금으로 낮추시는 그런 전략 하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금액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적립보험금 지금 얼마씩 나가는지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증권을 꺼내셔갖고 확인하시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역시나 가정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겠지만은 우선은 간단하게 의료실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의료실비 같은 경우에는 자녀 나이가 어리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장 내역과 보장 금액은 최대한 크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크든 작든 그 금액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50대, 60대가 가입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조그마한 특약 차이에도 큰 금액 차이가 나지만은 어린 나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 우선 어릴 때 드신다고 한다면은 최대한 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어린 나이 같은 경우에는 뭐 기습치료비, 상해 사고, 뭐 상해와 질병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상해 사고에 대한 대비도 크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나이 때 다치는 그런 경우, 뭐 부러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시고, 이거는 이번 일당에 대한 특약은 필요성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가장 높게 뭐 한 달에 하루에 만약에 입원하게 되면은 뭐 입원 일당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 3만 원, 뭐 2만 원 이렇게 매달 나오는 일당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보험을 드는 것이 아플 때 대비를 해서 드는 겁니다. 사실 근데 아파도 내가 만약에 내가 지금 일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못 받게 되면은 상당히 가정 형편이라든가 어려움에 겪게 된다면은 사실 아파도 병원에 입원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입원 일당을 만약에 좀 최대한 3만 원이든 얼마든 해놓게 된다면은 뭐 한 달 정도 만약에 입원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100만 원 정도의 어느 정도의 수익은 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아파서 입원했을 때 상당히 용이할 수 있다는 점, 입원 일당 특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크게 상당히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하시는 전략이 예. 상당히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의료실비도 뭐 아시는 분한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는 의료실비 비교 분석 사이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저렴한 자동차 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장 저렴한 그러한 형태의 보험회사를 선정해 주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 이용하신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실제 상황에서의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역시나 종신보험 가정이 지금 자녀를 3분 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꼭 필요성 느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아직 셋째가 지금 7살이라는 점 감안하신다고 한다면은 조금 큰 금액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뭐 종신보험 무조건적으로 돌아가셨을 때 나오는 보험을 하시는 게 아니고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연금 전환, 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아무 일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 보험 형태의 상품 가입하신다고 한다면은 뭐 자녀를 위한 그리고 가정을 위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의논 이후에 한번 가입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이 부부의 노후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볼까요? 네, 우선은 그 노후 준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직업군과 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뭐 만약에 대기업을 다니신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만약에 다니시게 되시면은 아마 4대 보험이라는가 이런 거 다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연을 보내주신 가정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그리고 퇴직연금 내가 계속적으로 납입을 했을 때 미래에 얼마를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개인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매달 받으시는 그런 연금 수령 그 표에 보시면은 아무래도 시뮬레이션 돌아가는 그런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그러한 전략으로서 내가 지금 시점 이렇게 납입을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연금 자산을 받으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그 부분이 좀 파악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노후 준비가 없는 상태인 만큼 최소한은 30만 원 정도는 그래도 매달 고정비를 좀 줄이시고, 그리고 매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연금이나 이런 것이 자유적립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30만 원이라든가 50만 원 정도 만약에 생각하셨다고 한다면은 고정비로 생각을 하시고 정확하게 매달 지출된다는 점을 감안하신 다음에 이 자금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좀 납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은 뭐 물가 가치를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더 많은 금액을 해야 되지만은 역시나 연금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방향성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주택 연금이라든가 뭐 최근에는 가지고 있는 땅을 또 담보로 해갖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도 있고, 또 자동차를 또 담보로 또 받으실 수 있는 연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금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복지 국가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연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어느 정도 큰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준비를 하시면서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금융의 패러다임을 조금 읽으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좀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목돈을 드시거나 이렇게 활용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 준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겠지만은 우선은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두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앞서 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증권저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재테크를 잘 하시고 그리고 목돈이 되었을 때 잘 운영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사실 자녀 결혼자금이라든가 양육비를 제외하고도 많은 금액이 남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목돈이 생겼을 때에는 뭐 일신한연금이라든가 혹은 아예 그 월 지급시 상품으로 전부 다 갈아타시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노후 준비 최소한만 해놓고 증권 저축이라든가 종잣돈을 불리는 전략으로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오늘 강의는 한번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3명의 자녀를 둔 외벌이 가정에서 이 어머니께서 직접 사연을 보내주셔서 재테크 전략 세워드렸는데요. 비슷한 경우에 있으신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 가정에 대한 맞춤형 재테크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매주 수요일마다 심기현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 재테크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퀴즈 내용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였는데요.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적립하는 투자 형태는 무엇일까요? 1번 자유적립식, 2번 정기적금, 3번 거치식 투자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연락처와 함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제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적립하는 투자 형태는 무엇일까요? 1번 자유적립식, 2번 정기적금, 3번 거치식 투자입니다. 정답자 중 저희가 한 분을 추첨해서 선물 나눠드리는데요. 바로 금요일 날 출연하시는 이선규 팀장의 시장을 읽는 기술책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심기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대박 플러스는 하창봉 팀장과 함께합니다. 내일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는 여기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